60세가 넘어가면 남성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매일 보던 바다가 어느 날 조용히 조수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우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반응하던 몸이 이제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전립선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음경 주변의 혈관과 신경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정우석 씨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잠깐만 자극해도 금방 반응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힘이 붙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나이를 먹었다는 건 알았지만 몸속에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 몸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한 몸을 예전처럼 다루면 그 과정에서 무리가 쌓이고 결국 건강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위는 건강에 좋다라는 통념이 왜 60대 이후에는 함정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젊은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쌓이면 병된다. 자주 풀어야 한다. 이 말은 한때는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고 전립선과 생식기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정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전립선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작은 염증과 부담을 쌓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잦은 사정과 강한 자극을 반복하면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낡은 엔진의 과속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뇨기과 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37%가 잘못된 자위 습관으로 전립선 염증, 사정통, 발기력 저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인이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이 탓이나 단순 피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오래된 통념만 믿고 행동하는 건 길을 잘못 들었는데 지도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주 풀어야 한다가 아니라 몸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가 맞는 시대입니다. 다음에서는 평생 해왔던 자위 방식 때문에 고생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왜 방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해왔습니다.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를 빠르게 비비는 습관이었죠. 그에게는 그게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쾌감을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끝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린 듯 답답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단단하게 발기되는 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현저히 감소했고 장기간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귀두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방식은 몸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기능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해왔던 방식이 나이든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자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다시 예전보다 편안하고 가벼운 사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철수 씨와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나이든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습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으로 자위를 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전립선과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몇 가지 습관이 몸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이는 귀두의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감각을 둔화시키고 결국 약물이나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립선과 사정관이 과도하게 긴장해 사정 후 묵직한 통증이나 잔요감이 남게 됩니다. 셋째, 항상 같은 부위와 같은 방식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 점점 더 강한 자극만 찾아야 만족하는 상태로 변하게 합니다. 결국 실제 관계에서도 흥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넷째,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음부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여기를 자극하면 전립선 순환이 개선되고 사정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혹시 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습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습관들이 몸을 망치는지 그 악순환의 원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단순히 순간의 자극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먼저 강한 자극을 반복하면 신경이 둔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자극에도 충분히 반응하던 귀두와 음경이 이제는 훨씬 더 강한 압박과 마찰이 있어야만 반응합니다. 신경이 둔해지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과 전립선, 주변 조직의 부담이 커지고 미세 손상이 쌓입니다. 이 손상은 회복이 더디고 시간이 지나면 발기력 저하와 쾌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발기력이 떨어지면 다시 강한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이 2에서 3년만 지속돼도 기능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세 환자는 5년 넘게 강한 자극의 자위를 반복한 끝에 약을 써도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전립선을 지키는 올바른 자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자극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음경 전체를 감싸듯 천천히 움직이면 해면체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 유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강한 마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사정 직전에 멈추는 재징 훈련입니다. 사정 직전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립선이 충격 없이 정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정시 쾌감이 훨씬 깊어지고 조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회음부 압박으로 전립선 압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부위를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5에서 10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면 전립선 내부 순환이 개선되고 사정 후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미국 비뇨기학회와 국내 연구에서도 전립선 기능 개선과 발기력 회복에 도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원칙 중 첫 번째,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라고 하면 비비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강한 마찰은 전립선과 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씻기듯 손놀림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에 천연 오일이나 윤활제를 살짝 바릅니다. 그 다음 귀두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음경 전체를 손으로 감싸듯 잡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때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샤워 중에 부드럽게 씻어내리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표면의 신경을 무리 없이 자극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해면체에 고르게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도 발기 유지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사정 후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4세 윤재호 씨는 예전에는 5분도 못 버티던 발기가 이 방법으로 바꾼 뒤 15분 이상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끝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찾아옵니다. 다음에서는 두 번째 원칙인 대징 훈련, 즉 사정 직전 멈추기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 직전, 몸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대징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정이 임박했다고 느껴질 때 자극을 완전히 멈추고 호흡을 고릅니다. 10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23번 반복하면 전립선은 무리 없이 정액을 준비하고 사정 시 느껴지는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나이 드니 금방 끝난다는 고민을 합니다. 애징은 이러한 조루 현상을 완화하고 발기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무엇보다 몸의 조절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68세 장성호 씨는 예전에는 3분 만에 끝나던 관계가 예징 훈련을 2주간 한 뒤 10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지전보다 사정할 때 폭발감이 2배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원칙인 회음부 자극이 왜 전립선 건강과 쾌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적절히 자극하면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사정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위 중 한 손으로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리로 회음부를 5에서 10초 정도 가볍게 눌러줍니다. 힘을 세게 주지 않고 말랑하게 지지하듯 누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정 후에 느껴지는 묵직한 불쾌감이 줄어들고 배뇨도 한결 시원해집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 있거나 사정 후 허리나 아랫배가 뻐근했던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70세 이정호 씨는 회음부 자극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사정 후에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가지 원칙이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해 변화에 성공한 한 남성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65세에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강한 자극에 자위를 해왔고 그게 당연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발기 시간이 짧아지고 사정 후에는 온몸이 축 처지는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자위 방식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부드러운 자극, 예징, 그리고 회음부 자극.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건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 차부터 발기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걸 느꼈습니다. 3주째에는 사정 후에도 몸이 가볍고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끝나면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은 사정 후에도 산책 나갈 힘이 생깁니다. 이처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원칙도 일시적으로만 실천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이 변하려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위를 건강한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주 23회 정도 1520분 동안만 진행합니다.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오래 끌면 전립선과 신경에 피로가 쌓입니다. 둘째, 매번 3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드러운 자극으로 시작해 사정 직전 멈추는 애징을 23회 반복하고 회음부를 510초 눌러 전립선 압력을 완화합니다. 셋째,
자위 전후로 간단한 케겔 운동과 하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혈류 개선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항문을 조였다 풀기를 10초씩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위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하나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수록 발기력, 사정감, 전립선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루틴을 지키더라도 피해야 하는 잘못된 자극과 포르노 과다 시청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지켜도 잘못된 자극 습관이나 포르노 과다 시청을 계속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시청 습관은 뇌의 성적 반응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르노를 장시간, 자주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무뎌져 실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화면 속 자극에만 익숙해지고 실제 관계나 건강한 자위에서는 흥분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성감 무뎌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포르노 속 장면을 따라 하다 보면 몸에 맞지 않는 과격한 자극 방식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압박, 과도한 마찰, 비정상적인 자세 등이 반복되면 전립선과 신경에 부담이 쌓입니다. 68세 최영호 씨는 하루 2-3시간씩 포르노를 보며 강한 자위를 반복한 결과 1년도 안 돼 발기력과 사정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습관을 줄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는 데에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극의 질과 뇌의 반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상에 의존하기보다 감각과 호흡, 그리고 몸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입니다. 다음 마지막에서는 지금이 왜 변화를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인지, 그리고 작은 실천이 어떻게 평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심지어 80이 넘어도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감싸는 것, 사정 직전에 멈춰보는 것, 회음부를 살짝 눌러보는 것 단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만에 몸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72세 김영수 씨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데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자는 결심 하나가 시작이었죠. 2달 뒤, 그는 전보다 더 단단한 발기와 깊은 쾌감을 되찾았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 하는 자위라도 그 방식을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관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